자, 보겠습니다. 4번 사항도 봅니다. 이 사항도 아까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 아까 상세식 공도면과 약간 비교해서 헷갈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는요, 당신들 혹시나 중간에 공사가 망하거나 파산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현장 보존 조치하거나 또 미관 보존의 안전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한테 공사 방치될 것에 대비해서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에서 각종 어떤 정서로서 예측해 할 수가 있다랍니다. 보통 보시면요, 보증보험증권 다 포함되어 있고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 보시면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 주택토지공사의 보증서가 다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상장증권이 있죠. 당신들 회사 주식도 맡길 수가 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 살짝 보시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거나 또 보시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축주 시행사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 경우는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끝나버리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짜 파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대집행, 부동산가 공사 진행 못할 것이니까 일단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5번 사항 또 봐주세요.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때는요, 이 공사 시공자는 일정한 공사의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보관하는 또 대상이 또 있습니다. 공정관리 대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필로티 형식의 3층 이상의 건축물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여긴 또 필로티 형식의 3층 이상 건물이 아니고 그냥 통으로 지어진 건물일 때는요,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위에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꼭 살펴봐 주십시오. 자, 오른편에 보십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요, 2번 상을 또 잘 보세요. 공사 시공에서는요, 시공자는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 현장에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한다. 누가 하느냐? 공사 시공자입니다. 건축주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가설 건축물도 보시면 이것도 한 문제로 벌써 한번 나왔었죠. 두 번이나 나왔었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자, 보다 앞서가 살짝 오른편에 보시면 아까 제가 건축 지도원 아까 살짝 설명하다 말았죠. 시군구청에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고 대상 건축물의 시공지도 보이죠.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은요, 감리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대신 시군구청에 있는 건축 지도원들이 와서 시공지도 확인 단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자, 우리 가설 건축물 하면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요, 임시로 지은 건물 말합니다. 가짜 건물이 아닙니다. 임시로 지은 건물인데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자,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나옵니다. 일반 장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벗어난 모든 곳은 대부분은요, 이런 데 보시는 대부분 가설 건물은 전부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건 저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개인들이 건축하는 공사 현장은 그건 신고 대상 가설이고요. 이 큰 거기 도시군 계획시설, 그다음에 도로공사, 철도공사, 큰 공원공사 등 국책사업들이겠죠. 지방사업도 참 많겠지만 이런 식 거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 그때 보시면요, 요 장소에서만 요것이 나옵니다. 요 장소에서 요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 가설 건물이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만 딱 되어지면요, 이 결정되어진 요 부지에서는 말입니다, 토지를 협의 매수하든 또 강제 수용하든 관계없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그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는 현 상태대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고 집이 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건축 행위를 못해요. 정축하거나 신축도 물론 못하고 다 못하게 막습니다. 막아버려. 막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그러면 도로공사 빨리
집행이 되기 위해서 돈이 나와가지고 빨리 수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최대 뭐 10년까지 또 20년까지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땅 주인들 뭘 할 수가 없죠. 참 난처해집니다. 이럴 때 보시면 그 시설 공사, 도시공개시설, 기반시설공사 공사할 때까지 수용할 때까지 내가 임시로 좀 이용하자라고 해서 허가받고 가설금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용되기 전에 시설 부지안에 포함이 되어진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임시로 지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임시 가설 허가재산 가설 건물입니다. 시설 공사할 때, 도로 공사할 때 뭐 놔두는 그 컨테이너 박스는요, 그냥 일반적인 도로 공사에 딸려 부수적인 어떤 그런 가설 건물이지 허가재산 가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지만 허가를 내어줍니다. 대개 허가 내어줘요. 내어주는데 다음 사항을 지켜라고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가설로 이용해도 해당 그 원래 있던 토지 용도 지역에 맞는 건물의 쓰임새로 쓸 것이고 크기 규모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자, 또 4층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3층까지 이해할 것이다랍니다. 4층 이상 이때 가설건물 지을 때는요, 콘크리트 부어야 돼.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철갈 때. 자, 또 콘크리트 붓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가 또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박아가지고 가설건물 지어버리면 나중에 철갈 때 힘들어집니다. 자, 또 존치기한은 3년이다. 참 중요한 사항이죠. 밑에 봐도 신고재산 가설도 3년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전부 다 일반적인 존치기한 3년이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연되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요, 가설 건축물 다 나중에 철거합니다. 철거할 것이니까 새로운 가스선 닦고 무슨 전기선 인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간선 시설 이용해라. 그래서 새롭게 뭐 가스, 수도망 이딴 거 전기선 같은 거 닦지 마라 말입니다. 또 철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거나 자가로 쓰거나 또는요 임대할 수 있어. 임대할 수 있어도 분양, 나머지 팔아버리는 분양 목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 건축물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는 가운데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만 허가받고 가설 건물로 원래 땅 주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부지를 벗어나면 전부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외에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착공한 것이 훨씬 더 많죠. 불법 가설건물 참 많습니다. 자, 신고 대상 가설건물도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인데 이것도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 오시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저기 뭡니까? 여기 예시가 또 몇 개 나오죠. 이것도 바로 저번 시험에 등장을 했더라고 합니다. 많이 있지만 이것도 몇 개만 제가 선별한 거고, 선별한 것 중에서도 몇 개만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많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참 크죠. 합판으로 대충 지어놨습니다. 가설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4번 상을 잘 보세요.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 가설건물이죠. 그냥 경비용 가설건물도 딱 벽돌로 쌓아가지고 축조를 하면은 건축신고거나 또 그 건물에 붙어 있으면 같이 건물 일체를 봅니다. 하지만요, 조립식으로 대충 이렇게 칸막이 가지고 갖다 놓은 그런 식의 경비용 가설건물은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가설건물 축조신고 받습니다. 이것도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물도 크게 뭐 30, 40 이렇게 할 때는요, 건축신고로 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상 중요하죠. 컨테이너 박스죠. 이것이 공장으로 쓰는 용도의 대지 안에서 이동이 쉬운 창고로 쓸 때는 건물로 안 본다. 가설 건물로도 안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 박스가 그 외의 용도로 쓰거나 공장에서도 뭐 사무실, 식당, 숙소 등으로 쓰거나 기타 장소에 갖다 놓으면 전부 다 가설 건물입니다. 공사장에 있으면 다 가설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관료를 잘 보세요. 옥상에 축조하죠.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요, 제외한다. 이 말은요,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지게차로 갖다 놓을 때는요, 이건 가설 건물 아닙니다. 건축 신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가설 건물, 컨테이너 박스니까 규모는 면적은 거의 크지 않겠죠. 대부분 다 건축 신고를 해서 면적 증가로 합니다. 또 6번 보시면 주상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이죠? 주상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설건물을 본다.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 주상공업 지역에 100제곱미터 30평인데 꽤 큰데 그 가설건물 이것은 뭐 그 30평 1평도 신고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말은요, 주상공업 지역에 농업용 농사용 주상공업 지역 참 많습니다. 뭐 서울, 부산, 뭐 인천, 광주 등 대도시는 대부분 다 건물이 많은 곳이 이겠지만 대지겠지만요.
토지 종류가 농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토지 지목원 전답 과수원 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어떻습니까? 뭐 함안이다, 뭐 합천이다, 뭐 거창이다, 또 저기 뭐 신안이다, 뭐 가보십시오. 그 상업적인데 상업적이 아니야. 그냥 휑하게 그냥 농토인 곳도 참 많습니다. 근데 지목원 보시면 지목원 농지, 지목원 산지인데 그 토지 종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이상에 되어진 곳 참 많이 있다. 그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곳은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설금을 축소시켜 받고 100제곱미터도 안 되고 뭐 한 10평밖에 안 된다. 그냥 그 자가 그 뭡니까? 텃밭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도 이번 시험 답이었죠. 야외 흡연실 용도가 보시면 큰 대형 시설 분류표판이 있는데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가설 건물이지 50제곱미터 초과하면 이것도 건축 신고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사의 앞에 있던 큰 것은요, 그것이 50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저거 철거했더라고요. 그냥 서울역사 뒤에 가시면 지금도 존재되고 있는 50제곱미터 이하 규모 작은 흡연실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것들 존칭엔 3년 다 있습니다. 3년. 근데 3년이 끝나간다.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시군구청장은요,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거든요. 대장을 확인해가지고 존치기한 이 만료가 딱 되어진다. 3년 간다. 30일 전에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때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할 수 있다라고 통보받으면 자, 자발적으로 연장 신청과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 건물은요,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할 것이고 신고대상 가설 건물은요,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요, 공장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무슨 사무실, 숙소 등이거나 또 농업용 가설 건축물 이것은요 철거하란 말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자동 갱신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건축물의 대지도로 이제 건축 규제와 제한 듭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